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래 온라인,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또 전환되면서 오늘 일찍 종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거의 설명할 것까지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다음 주에 시험을 봐야 하는데 어, 우리가 최종적으로 드론에 대한 이제 조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안에 운영되는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는 게 우선 주 목적이었고, 그걸 배운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날리는 것까지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어쨌거나 비대면 그 수업 때문에 이게 좀 많이 그 부분까지는 좀 못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실습을 해서 날리는 거는 차후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우선은 이번에 나간 데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해서 정리하고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도 아직 그 대면 수업 대면으로 해서 볼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볼지 아직 결정이 안 났긴 한데, 어쨌거나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 시험은 이제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럼 어떤 형식으로 시험을 낼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오늘 좀 약간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오픈 테스트로 해서 이제 해드릴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든 아니면 우리 자료를 찾던 우리 강의를 듣건 가능하면 강의의 내용에 기초를 해서 이제 하는 거를 기본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객관식, 그 다음에 주관식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험 방식은 저번 주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볼까 해요. 그래서 성적은 대체적으로 잘 나가긴 하겠지만, 이제 A뿔이나 A는 퍼센테이지가 정의가 돼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보고서 형태 이런 시험지가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걸 가지고 좀 따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상식적이긴 하지만 객관식을 가지고 또 판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이 강좌들을 한 번 정도 다시 이렇게 봤으면 하고요. 그거를 좀 기반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알려줬던 드론 자격증 시험 책, 그 책을 기준으로도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연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일부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그 연습 문제가 거기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요 우리가 봤던 PPT 자료, 강의 자료 거기에 있는 강의 내용 그걸 가지고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잠깐 살펴보면 앞전에 우리가 드론의 이제 개요를 설명을 했죠. 지금 현재 우리 동영상에 나오는 요것만 가지고도 뭐 시험 공부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론이 쭉 뭐 이렇게 나와 있었지만 이런 거는 뭐 그냥 설명이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드론 분류 이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론의 운영 목적, 구동 방식, 형태, 기체의 크기, 중량, 비행 가능 고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를 한다. 드론의 분류는. 그래서 150km 이하, 그러니까 이상,
이상일 때는 이제 대형 무인기, 무인 항공기 대형이고요. 무인 비행체 이제 150km 이하, 12km 중형, 그다음에 12km 이하는 소형, 초소형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계속 분류를 해서 이제 나누고 있고요. 뭐 가격대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싸고 민수형하고 이제 군수용 나눠지고요. 소프트웨어는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안 알아두세요. 그래서 뭐 단일 파티션 RTOS, 리얼타임 OS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뭐 요즘은 다 리얼타임 OS가 안 들어가는 시스템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 분류의 중량에 따라서 이제 비행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그 이륙 중량 25kg 이하인 경우와 25kg 이상인 경우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25kg 이하는 이제 상업용하고 비상업용으로 나눠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상업용은 어쨌거나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장치 신고해야 하고, 그 다음에 조종사 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조종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죠. 25km 초과했을 때도 비사업이나 사업용이나 모두 장치 신고는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야 하고, 사업용은 안전성 인증을 또 받아야 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조종사 증명원이 또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비사업용도 마찬가지로 안전성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증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비행 승인 반드시 하고 날려야 하고요. 얘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 관제 구역이나 그래서 이제 비행하거나 그 밖에 일반 공역에서 150km 이상 고도로 비행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외에는 다 그냥 비행 자유롭게 다 해도 되고요. 얘는 큰 경우는 비행하는 경우에 승인을 불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초경량 비행장치 전용 구역을 비행하는 경우만 승인이 불필요하고요. 나머지는 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승인이 허가된 구역 외에는 나머지는 다 얘는 무조건 비행을 하면 승인을 받고 비행을 해야 한다. 25km 이상은. 그리고 촬영할 때는 무조건 국방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 다 모두 상업이든 비상업이든 아시겠죠? 어디서 날리든.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의 분류죠. 고전이, 회전이, 혼합형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우리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의 이제 개수에 따라서 드론의 형태들이 나눠진다. 그리고 회전 방향 알아주세요. 이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나머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체에 적용되는 힘, 이건 좀 알아둬야죠. 양력, 중력, 그 다음에 뭐 추력 이런 거. 그 다음에 드론이 어떻게 상승하고 하강하는지, 이건 뭐 설명을 다 했었으니까 꼭 참고로 알아놨으면 좋겠고, 나머지 요 시장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볼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드론의 이제 구성인데요. 드론 구성은 앞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메인 프레임, 그 다음에 FC, ESC, 뭐 수신 장치, 모터 프레임 연결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모터 프레임, 크램프, 뭐 이거는 우리 제품에 대한 본체 종류를 설명하는 거고, 그 중에 제일 핵심인 거는 FC라고 했었죠. FC가 뭘 하는 건지, 이건 좀 알고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다수의 센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센서는 자이로, 그 다음에 이제 압력 센서, 가속도 센서, 그 다음에 자기장 센서, 매그네틱 센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내부의 역할, 그러니까 FC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을 좀 알고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내장 센서는 뭐가 있고, 속도, 방향, 동작, 고도, 위치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 자이로스코프 내장, 뭐 이렇게.
그다음 모터는 우리 ESC 배터리에 이제 배터리 전원을 공급받아서 이제 ESC를 통해서 모터에 연결해서 모터의 속도를 제어를 하고 해야 되고, 주로 브러시레스 모터를 쓴다고 했죠. 이유는 빠른 속도, 큰 힘,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의 조절을 위해서 ESC를 사용한다. ESC가 반드시 모터와 같이 연동돼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에 보내는 전기적 에너지를 조절해서 모터의 속도를 조절한다. 고전압, 저전압 변화를 한다. 그 다음에 FC로부터 전달받은 신호에 따라 모터의 속도가 제어된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ESC가 FC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앞전에. 모터와 ESC는 드론의 중량과 형태에 따라서 적합한 사양을 선택하도록 해야 하는 거고요. 그죠? 배터리, 리튬 폴리머나 리튬 이온을 이제 쓰게 되고요.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 충전하는 방식은 뭐 우리가 한 번 정도 해봤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이건 뭐 장비마다 좀 달라서. 그 다음에 이제 OP-링크가 뭘 하는 역할을 하는지, OP-링크는 제가 설명 많이 했었죠. 얘가 하는 역할이 뭐고, 어떨 때 이거를 쓴다라고 하는 거, 그것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런 건 이제 필요한 것들이니까, 뭐 이거는 요 구성체에 대한 얘기니까 그냥 한번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외형 됐고, 그 다음에 구성품들 좀 알고 있어야겠죠. 용어들은 이건 뭐 다 설명했으니까 뭘 하는지. 자, 그 다음에 드론 제작 프레임, 이거는 뭐 우리가 워낙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조립 부품들은 우리가 이제 워낙 많이 해봐서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절차라든가 뭐 어떻게 했고 이런 이제 개념들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터의 이제 방향들, 그 다음에 플랫펠러 연결 순서, 브러시레스 모터의 설명들, 그 다음에 ESC, 항상 그 했던 얘기들이에요. ESC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마 ESC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디에 어떻게 연결했든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잘 이제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연결하는 선의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은 굳이 뭐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참고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배터리 전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될 것 같고, 이런 것도 구성도에 이거는 참고로 모터 연결이 이런 형식으로 구성됐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시험 봤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볼 거니까 그 내용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립 과정은 참고로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론 조종인데요. 요거 조종은 중요하죠. 그래서 조종기에 이제 모드가 있고, 요 안에 스틱, 그죠? 스틱의 이제 순서, 어디가 뭐고 어디가 뭐고, 이거는 잘 알고 있어야죠. 어떤 기능을 하고, 그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의 삼축 운동, 이것도 잘 알고 있어야죠. 어떤 게 피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요고, 어떤 게 로고, 롤이고. 그래서 요를 우리는 러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피치는 이쪽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상하죠, 상하. 그 다음에 롤은 비행기가 대굴대굴 굴르는 구조. 좌측이든 우측이든. 롤. 혹은 에어론, 에일리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런. 그 다음에 이제 러더는 이제 이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 이렇게 방향 전환하는 거 러더. 요라고 합니다. 요. 요거는 꼭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행 안전 유의사항, 이것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안전을 하게 해야 하는지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한번 쭉 읽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비행 전 점검사항, 이것도 꼭 알아놔야 돼요. 한 번씩 쭉 다 읽어보세요. 시험 문제 이건 나올 수도 있어요. 점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드론 개발 환경. 드론 개발 환경인데요. 환경은 우리가 이제 GCS라고 하는 거, 이게 뭔지 그라운드 컨트롤 스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꼭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가 이제 리베로 파일럿을 쓰고 있지만 오픈소스 GCS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느냐의 개념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설치 과정이나 이런 건 뭐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얘가 그 하는 역할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코어텍스 M4의 개발 환경인데, 이거는 이제 안에 들어가는 CPU 부분이 들어가서 이제 C 언어로 해서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쓰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요거까지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까지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드론의 기능을 그냥 세팅해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심도 있게 더 개발을 할 때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런 컴파일러나 이런 거를 다 깔아서 프로그램을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프로그램을 수정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그래서 요거는 개발할 때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짜서 C나 이런 걸 가지고 개발하는 거구나. 이 정도까지만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제작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아까 GCS가 이제 대표적인 걸 거고요. 그래서 GCS가 하는 역할, 지상 통제 장치로 드론 관련 각종 설정과 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리베로 파일럿의 GCS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해서 사용한다. 플라이트 데이터, 컨피그레이션 탭, 그 다음에 시스템 탭, 스코프 탭, 그 다음에 HITL 탭, 포맷 탭,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안에 모든 기체에 설정하는 마법사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시스템들, 비행 컨트롤러에 대한 유효한 정보들을 받는다. 그래서 드론의 상태들을 이렇게 위치라든가 GPS가 있으면 이제 위치까지도 받는다 있죠. 그리고 FC 설정도 다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FC에 이제 다양한 이제 포트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여기서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스로틀이나 모터의 출력 같은 거 설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은 이제 조종기의 입력, 무선 조종기의 입력이나 이런 설정도 다 여기서 하게 되고, 드론의 이제 움직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드론의 아밍 세팅도 여기서 한다. 아밍 세팅은 이제 시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시동을 어떻게 시동을 걸 거냐 이런 것도 설정이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 중에 이제 각 그 채널당 어떻게 설정을 할지 그런 것들이 다 여기서 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아웃풋은 이제 모터, 우리가 속도 제어하는 거. 그래서 각각의 모터 속도를 여기서 이제 조절해서 제어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안에 캘리브레이션 할 것들은 이제 뭐 자기장 센서, GPS가 있고, 그 다음에 서멀 온도 센서, 그 다음에 엑셀러미터, 가속도죠.
그 다음에 매그네틱 디오드 모터, 이게 이제 자기장 센서, 그 다음에 보드의 레벨, 이렇게 수평인지 레벨, 그 다음에 자이로, 그래서 자이로 센서도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드론이 이렇게 움직임 같은 거 다 자이로 센서로 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캘리브레이션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뭐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 좀 애라서 뭐 짐볼 설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드론의 이제 안정화, 민감도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카메라 안정화도 마찬가지고, 오피링크 설정도 여기서 다 한다겠죠. 유선으로 연결해서 써도 되지만 오피링크로 하게 되면 무선으로 드론과 GPS 사이에 연결을 해서 드론의 상태를 보거나 드론의 상태를 설정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펌웨어 라이팅이나 그 다음에 세팅한 그 펌웨어 읽어오거나 저장하거나 이것을 여기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연결은 여기 앞에 USB 단자에다 꽂아서 드라이버 설치되는지 보고 이렇게 밑에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피링크 쓸 때는 오피링크 설정하고 통신 속도라든가 이런 거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하고 오피링크 수신부와 송신부 이렇게 두 가지 다 설정을 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FC 밑에 오피링크가 하나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의 또 오피링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오피링크는 이제 의미만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종류마다 다 틀려서 세팅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참고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고요. 네, 여기는 프로그램적인 부분이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도비행 실험인데,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내용은 없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얘가 뭘 하는 역할을 하는지는 알아둬야겠죠. 이거 그죠? 배터리 체커기, 그죠? 그래서 배터리 체커기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 번 정도 다 해봤으니까 설명할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얘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아마 여기까지 나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꼭 기본적인 사항만 시험을 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 롤, 피치, 요, 그 다음에 스로틀이 뭔지 이런 의미는 좀 용어들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볼 텐데 용어들,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요 사항, 그다음에 드론의 구성품 이런 위주로 좀 공부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뭐 시험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가 있으면 준비를 많이 해 놓으세요. 오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서, 그래서 프리하게 여러분들이 좀 시험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 점수들은 다 주는데 너무 아무것도 쓰지 않거나 그 다음에 뭐 이러면 학점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잘 받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심도 있게 더 꼼꼼하게 많이 써서 A나 A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좀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성적은 대체적으로 다 잘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단지 A나 A뿔을 받고 싶다 그럼 더 열심히 해서 아주 많이 그리고 꼼꼼히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한 학기 동안 고생했고요.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종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 또 드론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꾸준히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